1954년 미시시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난은 공기처럼 온 마을을 짓눌렀고 희망이란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오프라 게일 윈프리. 아무도 몰랐습니다. 감자자루를 옷처럼 걸치고 다니던 이 소녀가 언젠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될 거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 미래로 가는 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험난했습니다. 오프라의 엄마는 10대 미혼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군인이었죠. 할머니와 함께 살던 농장에서 오프라는 물을 길어 나르고 돼지를 먹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엄격했지만 그 속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3살 때부터 할머니는 그녀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촛불 아래서 낡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이죠. 5살이 되었을 때 오프라는 교회에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작은 몸에서 나오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살, 오프라는 엄마에게 보내졌습니다. 미러키의 가난한 동네 좁은 아파트에는 엄마와 여러 남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9살부터 시작된 성폭행, 사촌, 삼촌, 엄마의 친구들,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녀가 잘못됐다고 말했으니까요. 작은 소녀는 침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말을 잃었고, 자신을 잃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잊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14살 오프라는 임신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쫓겨났고, 동네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애는 끝났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프라는 바닥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만큼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버논 윈프리였습니다. 그는 오프라를 테네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테네시, 내슈빌. 아버지의 집은 엄격했습니다. 매주 5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새로 배운 단어를 5개씩 말해야 했죠. 통금은 밤 10시, 단 1분도 늦으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규율이 그녀를 살릴 거라고, 교육이 그녀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숨 막혔습니다. 하지만 점점 오프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엄격함 속에 숨겨진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고등학교에서 오프라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대회에 나갔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자 다른 누군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1등, 상금, 전액, 장학금. 선생님들은 말했습니다. 그녀에겐 말하는 재능이 있다고. 이걸 절대 낭비하지 말라고. 고등학교 마지막 해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뉴스 파트타임 아나운서 제이, 10대 소녀가, 흑인 여성이 라디오 뉴스를 읽는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목소리를 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테네시 주립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습니다. 연설과 드라마를 전공했죠.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 19살의 나이에 내슈빌 TV 방송국 뉴스 앵커로 발탁되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였습니다. 졸업 후 볼티모어의 더 큰 방송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뉴스 공동 앵커 22살.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프로듀서들은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라고. 뉴스 앵커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머리 스타일이 방송에 안 어울린다고. 그들은 그녀를 바꾸려 했습니다. 머리를 펴라, 말투를 고쳐라, 웃지 마라.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강요했습니다. 코가 너무 넓고 입술이 두껍다고. 오프라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왔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앵커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22살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또다시 바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국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방송국에는 아침 토크쇼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바닥이었지만 한번 해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실패한 앵커의 마지막 기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프로그램. 하지만 오프라는 대답했습니다. 해보겠다고. 1978년 People Are Talking 첫 방송. 오프라는 대본을 던졌습니다.
연출자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자신이었습니다. 게스트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도 자신의 아픈 기억을 꺼냈습니다. 게스트가 울었을 때 그녀도 함께 울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지만, 시청자가 있었지만, 오프라는 마치 둘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가식 없는 공감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시청자들은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다음 방송은 언제냐고, 저 여자는 진짜라고, 3개월 만에 1위, 6개월 만에 볼티모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1984년 시카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M 시카고 진행자 제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는 전설적인 필도나 휴 쇼와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25년간 1위를 지켜온 거인이었죠. 모두가 말했습니다. 도나휴를 이길 수는 없다고. 하지만 오프라는 달랐습니다. 1984년 1월 2일 첫 방송. 주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여성의 이야기. 하지만 오프라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도나휴를 제쳤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로. 1985년 영화 컬러 퍼플에 출연했습니다. 학대받는 여성 소피아 역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연기 경험이 거의 없는 토크쇼 진행자가 말이죠. 1986년 9월 8일 오프라 윈프리 쇼가 전국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 1,0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10년 후 2천만 명, 138개국에서 방영됐습니다. 25년간 토크쇼 1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프라가 원한 건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1991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공개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성폭행을 전국 방송에서 수천만 명 앞에서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는 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국가아동보호법, 일명 오프라법, 아동학대자 전국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 오프라 북클럽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추천한 책은 자동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판 산업이 부활했습니다. 2000년 오 매거진을 창간했습니다. 자기 개발과 영감을 주는 잡지. 2002년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였습니다. 2007년 남아프리카의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소녀들을 위한 학교 4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교육이 자신을 구했다고.
이제 다른 소녀들을 구할 차례라고. 2011년 25년간 이어온 오프라 윈프리 쇼가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회 시청률 1680만 명.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OWN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송국을 만든 것이죠.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오프라는 자선 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교육, 여성 인권, 아동 보호에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감자자루를 옷으로 입던 소녀, 학대받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던 소녀, 14살의 아이를 잃고 절망했던 소녀. 그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과거는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을 견딘 사람이 가장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당신이 쓰는 겁니다.